건강검진 귀찮다고 3년 안 받았더니 암 사기 판정받고 6개월 시한부 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찬 시니어 정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들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 가고 싶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71세 김철호 할아버지 계세요. 가명이고요.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건강검진 안 받은 지 3년 됐어요. 나는 건강해. 병원 갈 일 없어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자 쓰러지셨어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위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 폐까지 전이 됐습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실 뻔했대요. 6개월? 내가 6개월? 더 충격적인 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년 전에 검진 받으셨으면 일기에서 발견됐을 겁니다. 일기면 수술로 완치율 95%예요. 왜 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 듣고 머리를 쥐어뜯으셨대요. 내가 검진만 받았어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무료 건강검진 안 받고 계세요. 귀찮아서, 시간 없어서, 겁나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가 되는지 아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지,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검진 안 받고 계신 분들,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김철호 할아버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철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셨어요. 나는 감기도 안 걸려. 병원? 그게 뭐야? 하실 정도로요. 젊었을 때부터 술, 담배 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요. 건강이 최고야. 몸 관리 잘해야 해 하시면서요. 60대까지는 정말 건강하셨어요. 약 하나를 안 드셨거든요. 친구들이 너는 진짜 건강하다, 부럽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3년 전이었어요. 처음으로 건강검진 통지서가 왔어요. 만 66세 이상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뭐? 나보고 병원 가래? 하셨어요. 할머니가 여보 무료래. 한번 받아봐 하셨는데요. 할아버지가 나는 건강해. 필요 없어 하시면서 안 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래도 검진은 받아야지 하셨지만요. 할아버지가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아픈데 하나도 없어 하셨대요. 사실 할아버지는 병원이 무서우셨어요. 병원 가면 괜히 병 만든다더라. 검사 받으면 뭐가 나온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귀찮기도 하셨어요. 새벽부터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며? 난 안 해. 할머니가 몇 번 더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안 가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다음 해에도 통지서가 왔어요. 할머니가 여보, 올해는 꼭 가자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작년에도 안 갔는데 괜찮았잖아. 올해도 괜찮아 하셨어요. 나는 뭐 하나 안 아파. 속도 안 쓰리고 기침도 안 나고. 건강검진은 아픈 사람들이나 받는 거야. 할머니가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했지만요. 할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그 해도 안 가셨어요. 사실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은 있으셨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가끔 속이 더부룩하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이 들면 다 그래. 소화제 먹으면 돼 하시면서 넘기셨어요. 약국 가서 소화제 사다 드시고요. 이거 먹으면 금방 나아. 병원 갈 필요 없어. 3년째 되던 해였어요. 또 통지서가 왔어요. 할머니가 이번엔 강하게 나가셨어요. 여보, 이번엔 진짜 가야 해.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 괜찮다니까. 나 건강해. 왜 자꾸 병원 보내려고 해?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어요. 남편이 저렇게 화내는데 뭐. 그렇게 3년째도 안 가셨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이었어요. 할아버지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7kg이요. 친구들이 철호야, 너 살 많이 빠졌네? 했는데요. 할아버지는 다이어트 중이야. 건강해지려고 하셨어요. 사실은 밥맛이 없어서 못 드신 건데도요. 할머니가 걱정돼서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하시면서 또 안 가셨어요. 그리고 속쓰림이 심해지셨어요.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요. 할아버지는 약국에서 위장약을 사다 드셨어요. 이거 먹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셨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병원은 안 가셨어요. 병원 가면 돈만 나가. 이 정도는 참을 만해. 그렇게 또 3개월이 지났어요. 겨울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거의 밥을 못 드셨어요. 한 숟가락 먹으면 바로 속이 메스꺼우셨대요. 에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입맛이 없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려도 못 드셨어요. 미안해, 오늘은 배가 안 고파. 할머니는 정말 걱정됐어요.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병원 가자. 제발. 할아버지가 알았어. 조금만 있다가 가볼게 하셨어요. 하지만 계속 미루셨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변이 검은색이었거든요. 까만 타르 같은 색이었어요. 이게 뭐지? 할아버지는 순간 불안해지셨어요. 이건 좀 이상한데. 하지만 다음날 되니까 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어제 뭐 잘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셨어요. 2주 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엔 토를 하셨는데 피가 섞여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겁이 나셨어요. 이건 진짜 큰일인데.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보, 나 토에 피가 나왔어.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뭐? 당장 병원 가야 해. 했어요. 응. 내일 가볼게. 무슨 내일? 지금 당장 가야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밤인데 응급실 가기 그래. 내일 아침에 가자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를 동네 병원에 모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이거 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내시경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제가 소견서 써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셨어요. 위내시경. 그게 뭐가 나오려나? 할머니가 이제라도 검사받는 게 다행이야 하셨어요. 일주일 후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어요. 위내시경 검사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괜찮을 거야.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하셨어요. 검사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을 넣고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위에 종양이 보이는데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암이요? 네, 크기가 꽤 큽니다. 5cm 정도 되는데요. CT 촬영하시고 정밀 검사 더 받으셔야 해요. 할머니가 옆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날 CT, MRI, 혈액 검사 다 받으셨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셨어요. 위암 사기입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 됐고 폐에도 작은 전이 병소가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사기. 그럼 저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어렵습니다. 전이가 많이 돼서요. 항암 치료를 해볼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은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어요. 6개월, 1년. 할머니는 엉엉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마지막 검진이 언제였어요? 저는 검진을 안 받았어요. 얼마나 안 받으셨는데요? 3년. 3년 동안.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3년 전에 받으셨으면 아마 1기나 2기에서 발견됐을 겁니다. 1기면 수술로 95% 완치돼요. 2기도 80% 완치율이고요. 왜 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울었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귀찮다고, 무서워서, 안 간 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지금이라도 치료하자.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사기는 거의 끝이라는 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검진 한 번 받는 게 뭐가 어려워서. 고작 몇 시간인데. 할머니도 같이 울었어요. 여보,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끌고라도 가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암은 온몸에 퍼졌고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난 뭘 위해 살았나? 평생 건강 관리했다고 자랑했는데 정작 중요한 검진은 안 받고. 다음 날 할아버지는 친구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희들 건강검진 받았어? 친구 하나가 응, 나 작년에 받았어. 다행히 아무 이상 없대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나도 매년 받아. 무료인데 안 받으면 손해지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만 안 받았구나. 친구들한테 자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나 위암 사기래.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 철호야, 너가? 너 그렇게 건강하다고 했잖아. 검진은 받았어? 그게 3년 동안 안 받았어. 친구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철호야, 왜 안 받았어? 무료인데. 왜? 할아버지는 전화 끊고 또 울었어요. 일주일 후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완치는 어렵지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항암을 해봅시다. 부작용이 심할 수 있어요. 각오하세요.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하셨어요. 첫 항암이 시작됐어요. 약을 맞고 나서 몇 시간 후 부작용이 왔어요. 구역질이 심하게 나고 토하고 온몸이 아프고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시면서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됐구나. 2주 후 2번째 항암을 받으셨어요. 이번엔 더 힘드셨어요. 음식을 전혀 못 드시고 계속 토하고요. 체중이 더 빠져서 이제 50kg 밖에 안 됐어요. 할머니가 여보, 밥 좀 먹어. 기운 차려야지 했지만요. 할아버지는 먹고 싶어도 못 먹겠어. 입맛이 없어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걷기도 힘드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 화장실 가실 수 있었어요. CT 검사를 또 받으셨어요.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암 효과가 별로 없네요. 종양 크기가 그대로고 전이도 더 진행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 듣고 허탈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해요? 항암을 계속하실 수도 있지만 부작용만 심하고 효과는 미미할 겁니다.
아니면 항암을 중단하고 통증 관리만 하시면서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셨어요. 항암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여보, 그래도 치료는 해야지 했지만요. 할아버지가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할아버지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검진 안 받아서 이렇게 됐어.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할머니가 울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아니야 했지만요.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자기 잘못이라는 걸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빠, 시한부야. 네. 무슨 소리세요? 할아버지가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왜 진작병원 안 가셨어요? 했어요. 아빠가 바보였어.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이렇게 안 됐는데. 너는 절대 검진 거르지 마라. 약속해라. 네. 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는 아들한테도 당부하고 친구들한테도 당부했어요. 검진 꼭 받아라. 나처럼 되지 마라. 항암을 중단하고 나서 할아버지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어요. 이제 통증만 관리하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호스피스 병동은 조용했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다 말기 환자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보셨어요. 옆 병실 할아버지는 폐암 사기셨는데 역시 검진을 안 받으셔서 그렇게 되신 거래요. 나도 담배 피우긴 했지만 검진만 받았어도. 또 다른 할머니는 대장암 사기셨는데 역시 검진을 거부하셨대요. 장내시경 하기 싫어서 안 받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검진 안 받아서 이렇게 된 사람이 나만이 아니구나. 우리 다 같은 실수를 했구나. 어느 날 호스피스 병동에 강연이 있었어요. 암 전문의가 와서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됩니다. 위암 1기 완치율 95%, 대장암 1기 완치율 97%, 폐암 1기도 80%입니다. 하지만 4기가 되면 5년 생존율이 5% 미만입니다. 1기와 4기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검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아버지는 그 강연을 듣고 또 울었어요. 맞아. 나만 검진 받았어도. 강연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한테 물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정기 검진 받으셨던 분 계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30명이 넘는 환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정기 검진을 안 받았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모두 검진만 받았어도 여기 계시지 않았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밥도 거의 못 드시고 물만 조금 드셨어요. 통증이 심해서 모르핀을 계속 맞으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셔서 할아버지를 간호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아. 창문 좀 열까? 응. 고마워. 할아버지는 말도 잘 못하셨어요. 기운이 없어서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간신히 입을 여셨어요. 여보, 내가 유언 남길게. 여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들어줘. 할머니는 울면서 들었어요. 첫째, 장례식 간소하게 해줘. 돈 쓰지 말고. 둘째, 아들한테 내 실수 얘기해줘. 검진 꼭 받으라고. 셋째,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줘. 검진 안 받으면 나처럼 된다고. 넷째, 당신
나 떠나고 나서도 건강 잘 챙겨. 검진 꼭 받고. 할머니는 엉엉 울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다 할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2주 후 할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어요. 진단받고 정확히 5개월 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친구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들 철호가 왜 그렇게 됐대? 물었어요. 할머니가 검진 안 받아서요. 3년 동안 하셨어요. 친구들이 충격받았어요. 검진을 안 받아서?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매일 우시면서 지내셨어요.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끌고라도 검진받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 가셨어요. 거기서 친구분들이 할머니를 위로해 줬어요. 순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남편분이 안 가시겠다는데 어떡해.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자책하셨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도 검진 안 받은 지 오래됐어. 귀찮아서. 또 다른 할아버지도 나도 2년 안 받았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하셨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뭐라고요? 아직도 안 받으세요? 우리 남편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할머니가 남편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어떻게 검진 안 받아서 암 사기가 됐는지, 5개월 만에 돌아가셨는지요. 친구분들이 충격받았어요. 헐, 그렇게 빨리. 검진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다고. 할머니가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일기였으면 95% 완치됐을 거래요 하셨어요. 그날 경로당에서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나도 내일 당장 검진 예약할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남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구나. 할머니는 그날부터 경로당마다 다니시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 남편 이야기 들어보세요. 검진 안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마다 다들 놀라셨어요. 그런 일이. 나도 조심해야겠네. 한 달 만에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할머니 이야기 듣고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대장암 일기가 발견됐어요. 그분이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목숨 건졌어요. 검진 받았더니 용종이 암으로 변하고 있었대요. 지금 제거했고 완치 가능하대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나도 늦게 발견돼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 듣고 울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이분을 살린 거네. 할머니는 더 열심히 다니셨어요. 주민센터에도 가셔서 검진 홍보 좀 더 해주세요 건의하시고요. 보건소에도 가셔서 어르신들이 왜 검진 안 받는지 조사해보세요 제안하셨어요. 보건소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검진 안 받는 이유. 1위 귀찮아서 45%, 2위 시간 없어서 22%, 3위 겁나서 18%, 4위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15%. 할머니는 그 결과를 보고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남편이랑 똑같네. 다들 우리 남편처럼 될 수 있는데. 할머니는 보건소에 제안했어요. 홍보를 바꿔야 해요. 검진 받으세요가 아니라 검진 안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로요. 보건소 직원이 좋은 의견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했어요. 한 달 후 보건소에서 새로운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검진 안 받으면 암 사기로 발견됩니다. 생존율 5% 미만입니다. 무료 검진 지금 신청하세요. 그 포스터가 동네 곳곳에 붙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달 검진 신청자가 전년 대비 3배 늘었어요. 할머니는 이번에는 더 큰 곳으로 갔어요.
시청에 가서 민원을 넣었어요. 검진 독려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르신들은 통지서만 보내면 안 봐요. 핸드폰 문자로 보내야 해요. 시청에서 좋은 의견입니다. 시스템 구축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3개월 후 정말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검진 대상자한테 자동으로 문자가 가요. 님,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기간 월 1까지. 예약 국번 없이 1577-1000. 검진 안 받으면 암 발견 늦어집니다. 그 문자 덕분에 검진율이 60%에서 85%로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어요. 할머니, 남편분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어떻게 검진을 거부했는지, 어떻게 암 사기가 됐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그 기사가 일면에 실렸어요. 검진 거부했다가 5개월 만에 사망. 부인, 이제는 검진 홍보 활동가로.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엄청났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검진 안 받으세요. 어떻게 설득해요? 저희 남편도 귀찮다고 안 가는데 할머니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요청이 오는 대로 다 가셨어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국을 다니셨어요. 여러분, 제 남편처럼 되지 마세요. 검진은 귀찮은 게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할머니 강연을 들은 사람이 1만 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 암을 조기 발견한 사람이 50명이 넘었어요. 다들 할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목숨 건졌습니다. 일기에서 발견돼서 수술 잘 끝났어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울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이분들을 살린 거예요. 어느 날 보건복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건강검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할머니 이야기가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줬어요. 할머니께서 전국을 다니시면서 검진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검진율을 90% 이상으로 올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들 검진율을요. 그리고 검진 받기 쉽게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병원이 멀거나 예약이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해요. 복지부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어요. 할머니는 홍보대사가 되셨어요. 정부 광고에도 출연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검진 안 받아서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무료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그 광고가 TV, 유튜브, 포털 사이트에 나갔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 설득해서 검진 예약했어요. 저도 미루고 있었는데 내일 당장 갈게요. 광고 나간 후 한 달 만에 검진 신청자가 200만 명 증가했어요. 정부도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개선된 점 1. 이동 검진차 운영 시골 어르신들 위해 2. 온라인 예약 간소화 3. 야간 주말 검진 확대 4. 검진 결과 빠른 통보 3일 이내 5. 이상 발견 시 즉시 연계 치료.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돌아가셨지만 수만 명을 살리고 있어요. 1년 후 통계가 나왔어요. 전국 건강검진율 마이너스 개선 전 65%, 마이너스 개선 후 88%, 암 조기 발견율, 마이너스 개선 전 45%, 마이너스 개선 후 72%, 암 생존율, 마이너스 5년 전 68%, 마이너스 현재 75%,
할머니 한 분의 노력이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바꾼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살았습니다. 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이 국민 건강 증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어요. 할머니는 그 상을 받고 울었어요. 이 상은 제 남편 거예요. 남편이 희생해서 이루어진 거니까요. 시상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남편 산소에 갔어요. 여보, 내가 상 받았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돌아가신 게 헛되지 않았어. 수만 명이 당신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요, 여보. 할머니는 산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활동을 계속하고 계세요. 매주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검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요. 유튜브 채널도 시작하셨어요. 채널 이름은 남편을 지키지 못한 아내의 이야기예요.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매주 영상을 올리시는데 내용이 이래요. 검진 받는 법, 암 초기 증상, 병원 선택하는 법, 검진 결과 보는 법, 댓글이 수천 개 달려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버지 검진 받으셨어요. 저도 미루고 있었는데 내일 예약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꼭 받을게요. 할머니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울어요. 남편아,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저는 당신 영상 보고 검진 받았습니다. 위암 2기가 발견됐어요. 수술 잘 끝났고 의사가 완치 가능하대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도 늦게 발견돼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 남편분께도 감사드려요. 할머니는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울었어요. 여보, 또 한 명 살렸어요. 3년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활동 덕분에 구해진 생명이 10만 명이 넘어요. 직접 강연 들은 사람, 광고 본 사람, 유튜브 본 사람 합쳐서요. 그 중에 암을 조기 발견한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다들 할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해요. 할머니는 남편 산소에 자주 가세요. 여보, 오늘도 한 분 살렸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돌아가신 게 절대 헛되지 않았어. 할머니는 이제 73세가 되셨어요.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치세요. 내가 건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당연히 매년 검진을 받으세요. 내가 검진 안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행히 할머니는 지금까지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제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남편은 나는 건강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암이 자라고 있었어요. 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생기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 없을 때 검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어요? 김철호 할아버지는 검진 거부했다가 5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전국에 알려서 10만 명을 살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검진 한 번만 받았어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무료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국가에서 나이별로 무료 검진을 제공해요. 40세 이상 2년마다 일반 건강검진, 50세 이상 대장암 검진 분변 검사, 50세 이상 남성 위암 검진 위내시경, 40세 이상 여성 유방암 검진 유방 촬영,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2년마다. 이거 다 무료예요.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도 안 받는 분들이 35%나 돼요. 제발 제발 받으세요. 둘째, 나는 건강해라는 착각 버리세요. 김철호 할아버지도 건강하다고 믿으셨어요. 실제로 증상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암이 자라고 있었어요. 암은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통증이 생기고 체중이 빠지고 피가 나오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증상 없을 때 검진 받으셔야 해요. 셋째, 겁나서 안 간다는 분들. 검진 받기 무서우시죠? 혹시 뭐가 나올까 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검진에서 발견되면 초기예요. 완치율 95%예요. 검진 안 받고 나중에 발견되면 사기예요. 생존율 5%예요. 어느 게 더 무서워요? 겁나시더라도 용기 내서 받으세요. 넷째, 바쁘고 귀찮다는 분들. 검진 받는데 34시간이면 돼요. 하루 중 4시간이 아까워서 안 받으시겠어요? 그 4시간이 여러분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김철호 할아버지는 4시간 아껴서 5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4시간 vs 평생.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다섯째, 주변 분들도 꼭 챙겨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주변에 검진 안 받는 분 계시면 꼭 설득하세요. 귀찮아, 나중에, 난 건강해. 이런 말 하시면 김철호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도 안 가시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미움받는 게 나아요. 여섯째, 검진 종류별로 꼭 받으세요. 위암 검진 위내시경. 50세 이상 2년마다. 위암은 한국인 1위 암이에요. 조기 발견 시 95% 완치돼요.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 검사. 이상 있으면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하면 암 예방 가능해요. 폐암 검진 저설량 CT. 흡연자는 꼭 받으세요. 서른갑년 이상 하루 한갑 30년. 폐암은 조기 발견 어려워요. 간암 검진. B형, C형 간염 있으면 6개월마다. 초음파 혈액 검사. 유방암 검진 여성. 40세 이상 2년마다. 유방 촬영술. 한국 여성 암 2위예요. 자궁경부암 검진 여성. 20세 이상 2년마다. 세포 검사. HPV 백신도 도움돼요. 일곱째, 검진 결과 꼭 확인하세요. 검진 받고 결과 안 보는 분들 많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면서요. 절대 안 돼요. 결과지 꼭 받아보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재검사 필요 나왔는데 안 가시면 검진 받은 의미가 없어요. 여덟째, 가족력 있으면 더 자주 받으세요. 부모님이나 형제가 암 걸리셨으면 여러분도 위험해요. 그럴 땐 정기 검진보다 더 자주 받으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맞춤 검진 계획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꼭 주변 분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특히 검진 안 받는 부모님, 배우자한테요. 이런 일도 있으니까 꼭 검진 받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검진 미루고 계신 분 계시면요.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577-1000. 건강검진 예약 전화번호예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세요. 김철호 할아버지처럼 되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